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7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2시 반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 투표는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 3시 한 20분쯤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무효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299명이 제적인데 297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압도적 부결이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자, 어떻게 나왔길래 지금 저렇게 검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심지어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와서 협의하고 국회의장이 일어서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냐면 보통 한 15분 정도면 개표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15분이 훨씬 넘어서 지금 뭐 4시 그 1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다 하는 거는 아마도 이 무효표를 전체를 무효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게 어떤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민주당에서 상당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정확한 거야 사실 뭐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271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보다 26명이 불참했었던 부분이죠. 이래서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기권이 9명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는 뭐 민주당이 161명이나 162명 정도 참석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 저게 안 되는 것 봐서는 이탈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도 혹시라도 결과 발표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일의 신도시 문제, 대장동 배임 문제,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 그러니까 체포동의를 해달라,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경우처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비교적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서판교터널 뭐 이 공사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서 대장동 지역의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싼 가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 뭐 이렇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군일의 최대의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불식 뇌물이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에서도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이 뭐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거.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매우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부결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체포동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자율투표냐 당론이냐 뭐 이런 걸 실질적으로 뭐 결정한 거는 사실상 당론을 위장한 자율투표, 무늬만 자율,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직접 뭐 뇌물죄 뭐 이런 부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 체감 범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서른 의원 등 비명계에서 일단 그 반대 의견을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의견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뭐 비명계의 상당수가 찬성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무효표를 일부러 만든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뭔가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 내용만 가지고 가서는 뭔지 잘 어렵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압도적 부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효표냐 부표냐 이런 거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효표냐 부표냐 이거죠. 그러면 부표가 꽤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가 많은데, 그럼 그 반대는 주로 누가 했을 건가요?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죠. 체포동의에 대한 반대. 근데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민주당 사람들이 확실한 반대보다는 뭔가 애매한 반대를 했다. 그럼 이거는 아마도 비명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그냥 가부 외에 다른 표기를 하면 원래 무효표입니다. 근데 그게 무기명 투표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확실히 무효표를 던졌노라 하는 뭔가 표시 같은 걸 했다는 지금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기 싫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뭔가 표시를 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효표로 처리가 아니고 이건 부표다, 아마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압도적 부결됐다고 해도 이게 1막이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런데 이 정도로 뭔가 애매한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상당히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백현동, 정자동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2막, 3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찌 보면 이거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가결된 것과 뭐 거의 의미는 비슷한 이런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